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10일 경기 남양주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큰 불이 났었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사망자와 중상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 그리고 이후 상황 등을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준 기자, 먼저 당시 화재 상황부터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우리 보도국 돌아가면서 야간 당직 근무하잖아요. 네. 하필 요때 제가 또 야간 당직 근무였어요. 투입하자마자 굉장히 바빴거든요. 잘 알고 있네요. 예, 준비한 화면 보시면서 좀 네. 당시 상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제보자 박성래 씨께서 제보해 주신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방금 그 불길이 확 지나갔거든요. 이때 제보자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불길을 목격한 겁니다. 이후에 차량을 멈추고 나서 제보자가 소리를 지르네. 소리를 지르면서 불났어야면서 차를 막 나가라고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저 얘기를 한 사이에 바로 검은 구름이 그 연기가 자기 옆까지 와서 자기도 얼른 도망쳤다고 합니다. 지금 저렇게 불이 크게 난 상황이고요. 당시 불길이 순식간에 이렇게 번졌지만 건물 전체로까지는 번지지 않았고요. 다행히 또 인명 피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박성래 씨에게 직접 얘기 들어본 거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깜짝 보고 놀라가지고 가는데 그 뒤에 있는 차들이 상황을 모르고 있고 또 그리고 거기 1층 상가 사람들 분위기가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조용한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딱 그쪽 넘어가서 불 봤을 때쯤 벽 뒤쪽 상가에서 아마 폭발해서 그 불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소리 지르고 수신호로 막 나가라고 했는데 빵빵 그래서 뒤를 잠깐 돌아보니까 제 차 바로 뒤에까지 그 검은 연기가 금방 빠르게 쫓아왔더라고요. 주말이라 지금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몰렸을 텐데 네. 저런 시민의식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을 뻔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이제 화면 보셨지만 필로트 구조로 건물이 되어 있고요. 지상 1층에 또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지하 3층까지 또 지하 주차장이 있는 데다가 지하에 대형 마트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필로트 구조에서는 불이 굉장히 빨리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차량이 많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차량이 불에 타면서 불이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급했고 그런데 인명피해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오는 거를 차들이 빠져나가면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신호를 줘서 막았다고 하고요. 저 뒤에서 오는 차들은 사실 앞에 상황을 몰랐었을 테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상가에 있었던 그 손님들이 대피하면서 다른 상가의 유리창을 두드려주거나 사람들 보고 빨리 대피하라고 신호를 주고 알려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대피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불 났을 당시의 상황, 실제 주민들의 얘기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빨간 불이 막 불꽃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한 10분 정도 있다가 막 뻥뻥 뭐 터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어머 어딨어 얘 어딨어 빨리 같이 나가자 이러면서 이제 다 같이 나온 거죠. 나와갖고 또 확인하고 나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그냥 시커먼 연기가 그냥 막 치솟더라고요. 엄청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옆집에 또 지금 노인네분이 두 분 사셔서 일단 문 두들기고 저희 대피하니까 빨리 가시자고 했더니 이제 자,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저렇게 막 불기둥 보이고 연기 상황 보면은 사실 뭐 주민들 피해는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자 일을 하면서 화재 상황을 많이 보잖아요. 사실 네. 전날은 불이 굉장히 큰 편이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연기 흡입 정도의 부상자 정도 있었고요. 어제 이제 2차 현장 감식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에 대해서는 일부 그 출차가 허용돼서 인근 공영 주차장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상가를 포함한 그 전체 복구나 정상화에는 한 3개월에서 반년 정도까지는 걸릴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사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장 네. 모습을. 자, 지금 거실 또 부엌 그다음에 화장실, 욕실 뭐 이런 부분들이 잿가루로 지금 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네. 이게 몇 번이고 청소를 해도 잘 닦이지도 않고 검은 매캐한 냄새도 여전히 심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1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이 시에서 마련한 이런 11개 대피소에 지금 200여 명이 지내고 있고요. 나머지 입주민들은 또 친인척의 거처 등에서 또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 얘기 또 직접 들어보시죠. 외부 침입이 없어서 깨끗한 줄 알았거든요. 막상 보니까 그 까맣게 매연이 쌓여 있더라고요. 거실뿐만 아니고 안방 화장실, 뭐 거실 화장실, 저기 세탁실 이런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서 매연이 올라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 닦아도 이게 무슨
독성이 있어서 그런지 끈적끈적하고 잘 안 닦여요. 몇 번을 닦아도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저 오늘 학교에 공부하러 갔다가 친구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알게 됐는데 집에 강아지 3마리가 아직 못 나와가지고 지금 강아지가 못 나온 집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마음이 안 좋고. 앞서 영상이 잠깐 나갔는데 지금 대피소로 입주민들이 지금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코로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네. 이제 아이들 교육, 비대면 교육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조금 전에 그 남양주시 그 재난 대응하는 팀장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코로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현장 대피소, 특히나 이 대피소가 학교 내 체육관 시설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더 거리두기를 2m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회 수시로 이제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이 비대면 교육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을 받는 게 많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 체육관이나 시설에 와이파이를 뭐 최대한 제공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피해 액수로 하면 뭐 수백억 원이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피해 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궁금합니다. 자, 상가 부분 말고 아파트에 입주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화재보험으로 다 충분히 그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6층 이상 높이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의 경우는 18층이에요. 네. 그러니까 화재보험에는 가입돼 있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인명피해나 건물이 손상을 입거나 피해를 입은 부분은 화재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세입자예요.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세입자 집에 이제 가재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는 거라 그래요. 근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집주인이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또한 전액 보상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세 세입자, 그러니까 입주민 절반이 세입자인데 건설사에서 직접 임대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민 그 피해자 이제 대표가 빨리 그 건설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복구를 해달라 이런 요구와 함께 가재도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어떤 답을 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상가 보상은 어떻습니까? 상가도 이제 임대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당장 저렇게 불타가지고 영업하는 것도 좀 막막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구조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80여 곳의 상가가 있었는데 네. 40여 곳이 전소가 됐고 35곳이 절반가량 지금 불에 탔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런 상가의 경우에는 영업 손실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지금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상가 건물은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전체 한 80% 가까운 점포는 별도로 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를 했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식탁이든 뭐 기물들이나 주방 시설들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상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가에 입주한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당연히 단체보험 가입돼 있으니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는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지금 막막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가 정확하게 가려져야 이 부분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될 거라고 합니다. 이 세입자분들, 입주민들 뭐 재산 피해도 피해지만 정신적으로 고통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자, 남양주 화재 이후 상황까지 짚어봤고요.